안녕하세요. 금은낙치마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정말 좀 과연 승인이 날까 싶을 정도로 좀 힘든 분이 계셨어요. 네, 다행스럽게 또 승인까지 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사례일 뿐이에요. 이 사람 됐으니까 그럼 나도 되겠네. 당연히 희망은 생기죠. 이분이 됐으니까. 하지만 됐으니까 무조건 나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세한 것은 또 한번 상담을 분명히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햇살론이라고 하지만, 햇살론 취급하는 금융사가 많다고 하지만 어느 금융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금융사마다 자격 조건이 또 달라서 거기에 맞는 금융사로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알려드릴 고님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 법인 기업체 4대 보험은 적용이 되지만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입사일이 2019년 2월 25일. 연봉으로 따지면 약 3,400만 원. 자, 햇살론은 계약직도 다 됩니다. 상관없어요. 정규직, 계약직. 이제 뭐 일용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뭐 이런 분들은 좀 어렵죠. 근데 계약직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분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보니까 현재 학자금 1,294만 원, 그리고 햇살론 64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354만 원, 그리고 은행 800만 원, 그리고 대부업체 5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8, 13, 18, 또 8, 3, 9, 12, 20, 25, 3,588만 원. 자, 이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고금 대출이 좀 많은데 이걸 좀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월 25일, 그럼 3월부터 근무했다 치고 3, 4, 5, 6, 7, 8 6개월은 넘었네요. 연봉이 3,400. 뭐라? 정부지원 상품이 다 적용이 되네? 그러면 6개월이 넘었고 연봉이 3,400, 정부지원 상품 중에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것은 저기죠. 바꿔드림 너 하고 햇살론 대안자금이죠. 바꿔드림 너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이건 은행, 이것은 저축은행. 물론 햇살론 취급, 대안자금 취급은 저축은행 많이 아닙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뭐 상호금융 여러 군데 있죠. 하지만 대안자금을 그나마 많이 취급하는 데가 저축은행이죠. 그나마란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객님, 바꿔드림론이 이왕 은행에서 은행으로 대안이 되니까 이왕 하는 거 바꿔드림론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대부업체는 이용한 지 1개월. 저축은행이 이게 3개월. 바꿔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꿔드리면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러면 일단 바꿔드리면 B 안 돼. 자, 햇살론 대안자금. 이 얘기는 말 나오자마자 솔직히 머리가 아팠죠. 지금은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한 가지가 또 걸렸어. 대부업체 1개월. 햇살론 대안자금은 2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한 지 3개월 이상 되어야 돼요. 그럼 얘는 안 돼. 3개월 저축은행. 그나마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얘만 해야 돼. 354만 원. 354만 원을 대안자금을 이용한다. 고객님 차라리 대안자금 이용하지 마시죠. 왜? 대환자금은 이건 일이에요. 생계자금은 무한이고. 근데 꼴랑 354만 원 대안하려고 이 대환자금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거 딱 써버려요? 너무 아깝죠. 근데 한 가지 또 염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연봉 대비 부채가 많아요. DTI 초과 나올 확률도 높고. 이래저래 해서 이분은 대안자금보다 햇살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보니까 640만 원이, 연봉이 3,400만 원. 제 생각에는 생계자금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1,500까지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고객님, 차라리 햇살론 생계자금을 다시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존에 있는 거 이거 상환하고 나면 다시 생계자금 신청이 가능하니까 1,500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거의 뭐 한 800? 가까이 이렇게 여유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얘도 상환해버리고 얘도 상환해버리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뭐 월급 좀 모아가지고 보태서 상환해버리면 채무도 통합되면서 이자도 낮추고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좋죠. 그 얘기 나오죠. 제가 봐도 좋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햇살로 이걸 상환하고 나서 생계 자금이 나올 수 있는지 먼저 가조회를 했습니다. 햇살로는 가조회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조회입니다, 조회. 하지만 뭐 대출 받기 전에는 당연히 신용 등급에는 영향이 없고요. 부결이 나버렸어. 이게 뭔 일이야? 왜 부결이 나? 그 사유를 봤더니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대요. 고객님, 혹시 뭐 연체하신 적 있어요? 예, 연체를 좀 했다고. 3개월 이상 하신 적 있어요. 예전에 했었다고. 한 2, 3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3개월 이상 연체, 그러니까 즉 장기 연체를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습니다. 이게 5년 가죠, 5년.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거 외에는 연체하신 적 없어요? 아니, 또 조금씩 했었다고. 월급 날짜하고 결제일하고 안 맞아가지고 한 10일이나 막 그 정도로 이쪽 저쪽으로 해서 연체를 했다. 단기 연체. 이건 3년을 갑니다, 기록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연체한 게 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체한 게 언제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다행히 올해는 없었다. 올해는 없었다. 올해는 없었다면은 뭐 지금 9월이니까 뭐 8개월, 9개월 동안 연체가 없었어. 그래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근데 그걸 좀 미리 제가 알았더라면 조회를 다른 금융사에서 할 걸 그랬네요. 현재 제가 조회한 이 금융사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햇살로는 아예 안 해줍니다. 원래 햇살로는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거나 말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만 1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으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게 또 각 금융사마다 가이드를 수정하는 바람에 금융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가이드대로 따라가는 금융사도 있고 이렇게 아닌 금융사도 있는데 어찌됐든 고객님은 이제는 알게 됐고 다행히 최근 3개월 이내에는 연체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금융사 바꿔가지고 조회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금융사로 조회를 했죠. $1200이 나왔어요. 자, 저는 $1500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죠. $1500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연체 이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등급은 당연히 안 좋고 연체 이력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단 내부 등급이 7등급이 나왔어요. 재단 등급에 따라서 햇살론 금액은 정해집니다. 만약에 이분이 재단 6등급이다. 그러면 1,500이 나와요. 근데 7등급이 나와가지고 1,200이 나온 거예요. 재단 등급하고 신용 등급은 틀립니다. 고객님들 대부분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조회해서 그 결과가 비슷한 등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절대 신용 등급하고 재단 등급은 같은 등급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1200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640 이걸 상환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약 300 잡고 500 정도는 가능하시겠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일단은 완납이 가능하다 이거 하니까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라도 없애는 게 어디예요? 솔직히 할 수 있으면 하죠. 자, 그러면 고객님 640을 먼저 상환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상환 가능하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얘기 좀 해볼랜다고. 그래요? 네, 꼭 잘 좀 처리됐으면 쓰겠네요. 다음날 바로 딱 전화 갔죠. 집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집에서 도움 받아서 이거 상환하고 상환 딱 하고 다시 조회 1200에 9.24%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은 간단하죠. 이거 삭제되는데 한 2, 3일 정도 걸리니까 삭제되고 나면 조회하고 나서 서류 보내주시고 삭제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서 쓰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승인, 뭐 당일이나 다음날 승인 나면 끝. 그래서 고객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이 햇살론 상환을 해가지고 1200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는 상환하셨을 겁니다. 상환했는지 안 됐는지까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상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증료. 이거 그럼 영상이 길어지는데 보증료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햇살론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료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그 대출 금액의 3년 하고 5년으로 했을 때 3년은 2%, 5년은 3% 정도 약입니다. 약. 이 정도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1200을 5년으로 했다. 그러면 3%니까 30에다가 326, 36만원?
아니. 이거에 90%지, 이제 보니까. 90%니까, 계산 복잡해졌는데, 이러면. 120을 빼면, 1080. 30에다가, 38에 24, 30만 2,400원 정도의 보증료가 발생돼요. 30만 2,400원. 예를 들어서입니다. 보증료가 발생이 됩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고 받아봤으니까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금액에서 이게 빠지고 나머지 1,160 몇만 원이 입금 되겠죠. 끝. 시절대 아니에요. 여기다 전해. 이거 상환했죠, 이거 상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딱 상환하잖아요. 이거 상환하고 나면 보증재단 여기다가 전화를 하세요. 정확하게 신용보증재단이지. 신용보증재단에다 전화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 햇살론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다 중도 상환했습니다. 제 거 보증료 남은 금액 좀 환급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자, 5년 계약한다 했죠, 이거 제가. 5년 계약하면 30 이거 5년 계약을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6개월만 이용을 하고 전액 다 상환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보증료의 금액 절반 2분의 1은 환급을 받습니다. 뭐 2년 예를 들어서 쓰고 2년 썼다. 그럼 나는 3년 안 썼잖아요. 3년치를 그럼 계산해서 절반보다 이제 더 많겠죠. 만약 4년 썼으면 이제 1년치만 이렇게 보증료를 환급 받을 수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주값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보증료 이거 꼭 잊지 말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현재 계약직이신 분께서 단기 연체도 있고 장기 연체도 있었지만 햇살론이란 상품을 이용하여, 그것도 뭐 재대출이죠. 이용하던 햇살론 상환하고 다시 햇살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1,200만 원을 약 9.24%에 이용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